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뒤에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서면서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셈인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이제 출국한다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2일 만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후 출국합니다. 올해 G7은요, 의장국인 캐나다의 엘버타주에서 현지 시간 16, 17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예. G7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런 이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 이끄는 서방 7개국 모임인데요. 올해 의장국 캐나다가 우리나라, 호주, 또 인도,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 등을 초청을 했어요. G7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초청해 왔는데 그만큼 이제 주요한 외교 파트너로 여기는 셈이죠. 이번 G7 초청의 의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네. 이러한 초청은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외교 데뷔 무대가 그러면 G7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취임 10여일 만에, 그러니까 2주도 안 돼서 정상 외교에 이제 데뷔를 하는 셈인데 전임 대통령들은 보통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돼서 정상 외교 무대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으로 대선으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50일 만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상 외교의 데뷔 무대였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처럼 신속하게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게 된 이유 뭘까요? 대통령실은 한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극복이 됐다. 이걸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상외교가 한 그동안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가동이 됐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G7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7개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정상과의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제 그리고 안보가 급속히 변하는데 국가 이익 이걸 지키는 실용 외교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면은 관세 같은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예. 또 이런 의미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성락 실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담의 의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이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같이 이제 공동체 안전, 세계 안보 증진 이게 주요 의제고요. 그리고 히토류 이게 이제 주요 전략 물자인데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좀 공급망을 다변화시켜 보자. 또 AI 에너지 이런 걸 좀 연계시켜 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에너지 안보 또 디지털 번영 이런 게 또 주요 의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주요 의제가 되는 건데 기후 변화, 보건 협력이 있고요.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같은 지역 안정, 다자 협력 강화 이런 게 또 주요 의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서 중동이 이제 세계적 글로벌 이슈로 부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G7 캐나다 정상회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6일에는 초청국 자격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이제 양자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7일에는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 에너지 연계 이것을 주제로 해서 2차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세계 안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있죠. 네, 우리로서는 한미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큰데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난 6일 전화 통화에서 이미 조기에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죠. 근데 이제 만나게 된다면은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은 이게 다자회담 사이에 열리는 것이니까 잠깐 만나는 좀 약식 회담이 되니까요. 뭐 상견례 형식이 될 테고 뭐 두 정상이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미 공조 강화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제일 핵심 이슈가 이제 관세니까 이게 좀 거론될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대 그룹 총수 등과 이렇게 같이 좀 이런 관련 현안을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투자라든가 또 조선업 협력 이런 게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협상을 좀 타결 지어보자 이런 선에서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러면 대북 공조 관련된 부분도 좀 논의가 될까요? 예, 이제 지난주였죠. 미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고위 관리 션 오닐, 미 국무부 이제 동아태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지난 12일, 13일 대북 공조와 관련해서 조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좀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해 보자 이런 의지를 표명이었는데 이튿날 12일 날 북한이 호응을 해서 대남 자본 방송을 중단을 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줄기차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만나자 제의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친서를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 지금 별도로 각자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만나게 되면은 한국 패싱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기묘하다 보이죠. 예. 네. 자, 그럼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까요? 네, 뭐 이제 일본 언론이요.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G7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네. 위성락 실장이 오늘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의 이제 총리 보좌관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과 조찬을 하면서 양국 발전 관계를 논의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당선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다, 좀 비판적 견해를 보였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고 또 대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는 그런 자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북 대응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안보 협력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위한 신뢰 관계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거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G7에서 중국 견제 요구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G7과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친중 논란을 좀 불식시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에 호응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사라든가 여러 차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한번 취임사에 관련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달 말에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방 중심의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나치게 중국, 러시아를 의식해서 서방과 한편이 되려는 인식을 피하려 한다. 이런 부정적 메시지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걸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고요. 뭐 나토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그 회담국인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계속 초청을 해왔고 우리나라는 3년 동안 또 지난 3년 동안 계속 참석을 했었었죠. 다만 이제 대중 대러 관계를 의식을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척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면서 대중 대러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외교 데뷔전 순조롭게 잘 치르고 오길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